네, 첫 번째 큐브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자 범국민투쟁본부의 총괄 대표로 있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편 한기총 회원들은 성탄절인 어제도 광화문 광장에 집결해서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성탄절 예배를 내걸었지만 과격한 정치적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윤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광훈 목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먼저 전광훈 목사의 그간 혐의들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요. 허윤 변호사께서 이 혐의 내용들 좀 정리해 주십시오. 상당히 많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6개 정도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리고 집시법 위반했다. 내란 선동, 내란 음모 혐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금횡령 혐의까지도 그리고 정치자금법, 비부금품법 위반 혐의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4차례 조사에 불응했었는데요. 지난번에 한 차례 출석했을 때 저희가 이 내용 다뤄봤었는데 그때 이제 불법 시위를 왜 주도했느냐 이거에 관련돼서 경찰이 이제 캐 물었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2주 만에 영장을 신청한 그 배경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는 그동안 있었던 그 폭력 시위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조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6가지의 혐의이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그 혐의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고 추가적인 좀 조사할 필요가 이제 있었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좀 소환을 한 게 아닌가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예. 사실 내란 선동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기부금법 위반 혐의. 예. 실제로 이제 여기에서 분명히 집회 이제 시위인데 이것을 갖다 이제 종교적인 행사로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종교적인 헌금을 받은 것처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좀 불법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이제 확인하는 게 이제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동안 불법 행위하고 자신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와서 전 목사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어떤 입장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는데요.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발언 자체는 상당히 좀 과격하고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언들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자신이 절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부추기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어떤 집회 시위를 갖다가 이제 폭력적인 그런 어떤 집회 시위로 이제 변질되는 이런 것을 자기가 이제 주도한 적이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책임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런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불법적인 행위를 한 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주장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예, 불법 행위와 나는 관련이 없다. 폭력 집회를 내가 주도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앞으로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자, 제가 처음에 언급했습니다. 그 성탄절인 어제도 집회에서 과격한 발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떠한 발언들이 나왔습니까, 허윤 변호사님? 일단 현장 영상을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지 않고 하나로 묶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성탄절 전날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네네네. 대한민국이 망할 것 같다라는 그 얘기에 이어서 성탄절날에는 문재인이 헤롯 왕이다. 예. 사실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갓난아기를 몰살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 그러니까 폭군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존재입니까? 예, 그래요? 이제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을 발견을 하기 위해서 예. 그 비슷한 나이 또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인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런 사람에 비유한 거에 대해서 사실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한기총 회원들이 그 노숙 시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 야간
그 시위를 1월 4일부터 인근 집회를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근데 서울시청하고 종로구청이 천막 철거를 통보를 했는데 그 시한이 또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가 가기 전에 혹시나 강제 철거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우려들, 또 그런 우려에는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까 하는 어떤 그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그건 혹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교수님? 충분히 뭐 그런 걱정은 상당히 뭐 가능성이 있는 이제 걱정이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미 이 천막을 철거해 주기를 요청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일정한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이런 어떤 행정적인 행위를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천막을 갖다 철거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상황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닌가 예.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결코 이제 호락호락하게 뭐 천막 철거에 응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물리적인 충돌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어떤 심각한 상황으로 가기 전에 예. 양쪽이 최대한 예. 좀 대화를 하고 예. 서로 이제 협의를 해서 서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갖다 빨리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큰 틀에서 좀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오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그렇다면 허 변호사님, 검찰 단계에서 뭐 기각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뭐 그래요? 기각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예. 요건 중에 그러니까 발부의 요건이라고 그러죠. 예. 뭐 증거 인멸 우려라든지 도주 우려라든지 네. 그리고 뭐 구속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고려가 될 텐데요. 예. 이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고요. 예. 소환이 된 이후에도 동일한 범죄 행위를 지속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실제로 소환에 돼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를 인정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예. 이랬을 때 혹시 전광훈 목사를 풀어주게 되면,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되게 되면은 더 이상의 추가 조사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냐 그런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예. 아마도 영장의 발부 가능성이 조금 예. 더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